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서로 너무 좋아해 죽고 못 살아서 했던 결혼. 하지만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서 무시도 엄청 당했었네요.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잘 나간다고 거만 부리지 말고 못 나간다고 기죽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시댁은 꽤 좋은 위치의 주유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주유소는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었고,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도 여유가 있는 편이셨어요. 반면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저 남동생까지 세 식구인데요. 엄마가 김밥 가게를 하시면서 저희 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기 전까진 저희 집 형편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 돌아가시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가정주부로 사셨던 엄마는 급하게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안 해본 일 없이 많이 하셨는데 손맛이 좋으시다 보니 결국 식당에서 제일 오래 일하셨어요. 그렇게 한 식당에서 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엄마의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원룸 상가 건물이고 1층에 김밥 가게를 차리셨는데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손쉽게 사 먹으라고 거기를 정하신 건데 나중에는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고 단체 주문도 많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김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보통 자기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 김밥은 예전부터도 주변에서 인정할 만큼 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당근 기름을 이용해서 재료들을 볶다 보니 자연스레 달큰한 맛도 많이 나는 데다 엄마가 개발하신 특제 소스도 이용을 하거든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김밥집과는 차별화된 엄마만의 김밥 메뉴도 있다 보니 초기부터 장사는 잘 된 편이었습니다. 가게 규모로 보자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손님들은 정말 많아서 나중에는 일하는 직원분들도 3명이나 더 쓰셨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 크기의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3명이나 되냐며 놀라기도 하셨지만요. 하여튼 엄마의 타고난 요리 손맛 덕분에 김밥집은 늘 성황이었고 그러면서 저희 집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니 가게를 좀 더 늘리자 혹은 체인점을 하자는 사업 제안도 받으셨지만 엄마는 다 싫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가 엄마가 관리하시기 딱 좋고 체인점 같은 거 하면 같은 음식 수준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관리하기 골치 아프다며 그냥 지금 수준으로만 하겠다 하셨어요. 물론 확장 이전으로 가게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는 지금 가게에 애정이 너무 많다고 여기서 그냥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죠. 엄마는 그 손때 묻은 가게에 애정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거기서 돈 벌어서 저 대학 졸업도 시켜주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고 제 동생은 등록금도 해줄 수 있었다고요. 저는 저와 동생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신 엄마가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엄마지만 누구보다 똑부러지시고 야무지시고 그 마음가짐이나 성실함까지 참 배울 것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저희 엄마가 정말 존경스러운데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홀어머니인데다 그 홀어머니는 동네에서 손바닥만한 김밥집 운영한다고 초반에 결혼 반대도 하셨죠. 당신들 집하고는 수준이 안 맞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저랑 결혼 안 하면 평생 결혼 안 하겠다고 아들 노총각으로 사는 거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라 강하게 나와서 결국은 결혼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형편 수준이 안 맞네 어쩌네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결혼할 땐 양가 똑같은 금액을 보태주셨어요. 거기에 저희 모은 돈 합쳐서 집도 샀고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할 때 보태주신 거 말고는 그 후로도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뭔가를 특별히 해주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정이나 시댁이나 똑같은 도움을 받은 건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집은 늘 아래로 깔고 보는 경향이 있으셨죠. 솔직히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아느냐, 단체 주문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엄마 하루 매출이 얼만 줄 아느냐, 게다가 우리 엄마가 그걸 얼마나 알토란같이 잘 불리고 계신 줄 아느냐 등등 유치하지만 일일이 따지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든 시부모님은 결국 너네 엄마 동네에서 작은 김밥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았죠. 시부모님이 저희 엄마를 그토록 무시하시는데 왜 저는 참고 사냐고요. 그나마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하고 다르게 착하고 저한테도 한결같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별반 다를 것 없었으면 우리 엄마 작작 좀 무시하라고 너네 부모는 뭘 그렇게 잘났느냐고 뒤집어 엎고 진작에 이 결혼 때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따지고 저한테도 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서 저도 시댁에 자주 가는 편도 아니었고 연락도 잘 안 하기도 했어요. 제가 껄끄러워하는 걸 아니까 남편이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했거든요. 남편 나름대로는 중간 역할로 하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나마 참고 산 거죠.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저한테 잘 그러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싶기도 했을 정도로요. 남편 말로는 자기 부모님이 엄청 고생하고 사시다가 좋은 기회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게 잘 되면서 좀 거들먹거리시는 걸로 성격이 바뀌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천성이 나쁜 분들은 아닌데 뒤늦게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하신 부분들이 있다며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늘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고 저한테 미안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시부모님 성격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대뜸 너네 엄마한테 김밥 주문 좀 해달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취미로 장구를 배우시는데 장구 동아리 분들하고 공연하러 가서 드실 거라면서요. 동아리 분들이 10명 정도 되고 그거 사돈한테 해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다른 프랜차이즈 이런 데가 더 위생적이고 좋긴 한데 그래도 사돈이니 매출 좀 올려줘야겠다 싶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근데 15줄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감당은 되시겠니? 못하겠으면 괜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미리 말해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 평소에 단체 주문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15줄 해달라 하시면서 할 수 있네 마네 무시하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내시는 겁니다. 저 너무 짜증나서 어머님, 엄마한테 여쭤보니 그날은 100줄 단체 주문 예약이 이미 있어서 안 되신다네요. 다른 곳에 주문하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보고 왜 괜히 발끈하느냐며 뻥치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작은 김밥 가게에서 무슨 100줄이냐고요. 진짜 짜증이 절로 나더라고요. 아주 저랑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저런 소리를 잘 하셨는데 가령 외식을 가게 되면요. 저한테 자꾸 이런 거 먹어봤느냐, 처음 먹어보냐 그러시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먹고 맛있어서 모시고 간 건데도요. 제가 먼저 먹어보고 예약한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걸 처음 먹어봤겠냐고 말씀드리면 당신 아들 월급으로 제가 맛있는 거 먹고 다닌다며 어렵게 살더니 결혼하곤 호강했다 하십니다. 심지어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 남편과 월급 차이도 크지 않은데요. 너무 짜증나는데 거기서 입씨름 더해봤자 유치해질 것 같아 그냥 참은 적도 많죠. 하지만 저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엄마까지 무시하니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한 번은 본인이 선물 받고 안 쓰는 화장품을 저한테 주면서 저희 엄마 갖다 주시라는 겁니다. 사부인은 이런 거 안 써봤을 텐데 한번 써보라면서요. 그리고 김밥집에서 내내 김밥만 마신다고 관리도 잘 못하실 텐데 화장품이라도 좋은 거 써보라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 화장품 잘 알지도 못하는 데고 딱 봐도 그냥 좋은 화장품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에게 선물 주려고 사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디서 사은품으로 받고 안 쓰시는 거였습니다. 진짜 좋은 거면 어머님 본인이 썼겠죠. 저희 엄마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진짜 너무 기분 나빠서. 저희 엄마 백화점 브랜드밖에 안 쓰시는데요. 이런 거 이름도 없고 성분도 모르겠어서 못 드리겠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무슨 소리야? 이거 좋은 건데. 사도는 뭐 어디 거 쓰시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어머님이 쓰시면 되잖아요. 나는 쓰는 거 있어서 그렇지. 저희 엄마도 쓰는 거 있으셔서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저보고 은근 자격지심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좋은 뜻으로 드리자는 건데 왜 매번 발끈하냐면서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몇천 원짜리 김밥 그거 팔아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느냐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발끈해서 따지는 것도 짜증나고 말하면서도 저까지도 유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희들은 그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고요. 결혼 기간 동안 정말 자잘하고도 수도 없이 뭐라 대꾸하기도 이상할 지경으로 무시하시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끈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저 대신 대놓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장모님 가게 장사 진짜 잘 되는 맛집이야. 규모만 좀 작지 직원도 3명이나 되고 단체 주문도 엄청 많고. 하지만 어머님 말 그래? 잘 되셔서 다행이네. 근데 뭐 김밥집 잘 돼봐야 김밥집이지. 잘 된다니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시질 않나 아버님은 한술 더 떠서 그럼 가게를 더 큰 데로 옮기셔야지. 굳이 그런 데서 계속 하시는 건 어머님이 돈 벌 줄을 모르시는 거다. 사부인이 사업수완이 좀만 있었더라면 가게도 확장시키고 체인점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돈이 되는 거야. 라면서 사업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버님도 대단한 사업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 좋게 지인 추천으로 주유소 헐값에 인수해서 운영하신 건데 몫이 좋아 잘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당신이 꽤나 잘 나가고 사업 수완이 좋은 사업가라고 생각하셨고 저희 엄마는 뭘 잘 몰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으로만 취급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으면 아버지도 없이 엄마 혼자 저랑 동생 잘 키워내시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일하시는 걸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신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자기들보다 조금만 못하다 생각하면 바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 기준에서만 판단하면서요.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속에서는 앙심이 점차 생겼죠. 자기들이 잘나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나 싶고 어쩔 땐 아무리 어른들이라지만 그 깔려진 사상이 참 천박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시부모님에게 정이 가지 않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불편해질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또 우리 집과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실까 무시하실까 싶어서 늘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섰고요. 그러다가 결국 한 번은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가게는 2, 3층은 작은 원룸 빌라고 1층은 엄마의 식당이 있는 상가 빌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엄마가 매입하게 되셨습니다. 매입할 때 대출도 꽤 끼긴 했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값으로 사게 되셨어요. 그 건물 원래 주인분이 개인 사정으로 건물을 좀 급하게 내놓으셨고 저희 엄마에게 혹시 할 생각 있느냐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동안 여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옮기지 않으실 정도로 그 가게와 위치에 정이 많으셨기에 오랜 고민 끝에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그간 일하면서 알토란같이 모으고 또 투자회사에 자산을 맡기셔서 불어있는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거 전부 투자하시고 대출도 좀 껴서요. 그 상가가 엄마 소유가 되던 날 저랑 제 남동생, 저희 남편까지 다 모여서 축하해드렸는데 엄마가 식사를 하시다 말고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너네 아빠 그렇게 죽고 집세도 없어서 쩔쩔 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 소유의 건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시면서요.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그전까지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엄마는 앞날이 너무 막막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돈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고 앞이 캄캄했는데 그래도 저와 제 동생을 보며 악착같이 살아서 내 새끼들 건사하자 마음 먹으셨대요. 그리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일하셨고 김밥가게 열었을 때도 저희한테는 말 안 하셨지만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가게에서만 일했는데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구나 하시면서요. 그래서 엄마는 그 가게에 그토록 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앞으로 상가 건물까지 생겼으니 엄마는 너무 고맙기만 하다고 내가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인정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동생도 엄마한테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도 엄마한테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살겠다며 얼싸안고 다 같이 울었죠. 엄마는 이 건물이 내 거라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를 잘하셨고 저도 남편도 엄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시부모님에게 전했어요. 시부모님이 자꾸 저희 엄마 무시하니 일부러 말을 전한 거였죠. 이제 장모님이 건물도 갖고 계시는데 자꾸 김밥 팔아서 풀칠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엄마 아빠 장모님 이제 건물주예요. 건물주. 우리 장모님이지만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밥 그거 팔아서 뭐 얼마나 되느냐 그런 소리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지만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코웃음을 치셨죠. 가게 위에 원룸 있는 낡아 빠진 그 건물을 사신 거냐? 네. 참 사돈도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그런 걸 뭐하러 사. 딱 봐도 사돈이 세상 물정 몰라 보이니까 그 전주인이 엎어씌우고 판 거구만. 아니 건물이 좋기를 하나 동네가 좋기를 하나 아무리 줘도 안 살 그런 걸 뭐가 좋다고 사셨어. 괜히 힘들게 김밥 팔아서 번 돈 날리기나 하시는 거지. 사기 전에 얘기라도 좀 하셨으면 내가 뜯어 말렸을 거다. 저 그 말에 진짜 목 뒤에서 혈압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진짜 저희 엄마와 저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 건물 사고 고생을 보상받은 것 같다고 펑펑 울기까지 하셨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말하시는데 진짜 시부모님이고 뭐고 눈앞에 불꽃이 튀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도 시부모님이고 어른이시라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싶고요.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너는 왜 난리야? 너네 아버지가 틀린 말 했니? 우리도 가게 가봐서 알지만 아니 그런 건물을 뭐하러 사신다니? 내가 봐도 그 건물은 진짜 가치 없어 보이더라. 저도 그 순간 눈이 돌아서 따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도 다 필요하시고 생각 있으셔서 산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거 저희 엄마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제가 작정하고 큰 소리로 따지니 아버님은 황당한 얼굴이셨죠. 뭐? 제 시부모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것 봐. 우리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야. 사돈이 쓸데없는 건물을 사신 것 같으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사돈이 그 좁아 터진 김밥집에서 김밥만 말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한 소린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제 욕하시는 건 참을 수 있는데요. 저희 엄마 무시하시는 건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뭐 어쨌다고 툭하면 저희 엄마 걸고 넘어지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이라도 빌렸어요? 그 건물 사는데 투자라도 하라셨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최선을 다해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신 분이세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 물정은 저희 엄마가 더 빠삭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울분에 차서 외쳤습니다. 말할수록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속에서 맺힌 한이 터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따지고 대든다며 더 화를 내셨어요. 너 이게 뭐 하는 태도야? 너 기분 나쁘다고 시부모한테 이렇게 소리 질러도 돼?
우리가 뭔 소리를 했다고 이유난을 떠는데? 아주 며느리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하겠다. 다 같은 가족이니까 염려돼서 하는 소리 같고 저렇게 파들파들. 제가 오죽하면 이럴까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저희 엄마 무시하셨고 저희 엄마가 아무리 잘 돼도 그냥 계속 무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 울면서 따졌고 남편도 저한테 진정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과호흡이 올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남편도 뿌리치고 방에서 자고 있던 저희 아이 깨워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에게 말했죠. 제가 이 남자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희 엄마까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라면 더 이상은 안 참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 그리 대단하고 잘나셨다고 저희 엄마 무시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이 되고 싸웠는 줄 아세요? 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도 왜 그러냐고 울고 저도 서러워서 울고 그러고 눈물바람으로 걸어서 가다 보니 남편이 정신없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진짜 미안하다고 일단 차에 타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너네 집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이가 울어서 결국 같이 차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 부모님이지만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제 말대로 앞으로 부모님은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진짜 안 봐도 되고 필요한 일 있으면 자기만 가면 된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도 비록 울고불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나왔으니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이제 시부모님 안 보기로 했고 필요한 일 있으면 남편하고 딸만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아예 왕래도 연락도 없이 지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안 오니까 엄청 괘씸하게 여기시고 며느리가 상전이냐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남편도 제 욕하면 자기도 이 집에 안 온다 그러고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느냐고 제 역성 들고 그랬대요. 여튼 제 입장에선 시부모님 아예 안 보고 사니 속 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이렇게 안 보고 살아도 되느냐 걱정하셨지만 저는 다 자초하신 일이라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인데 진짜 해도 너무하셨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시댁과는 왕래를 끊고 지냈고 남편도 어지간해선 시부모님 얘기를 저한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얘기를 안 하고 살아서 몰랐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실은 아버님이 사기를 크게 당했고 그 일로 지금 집이 난리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게 뭔 소리냐 물었더니 아버님 아는 지인분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신 게 아니라 아버님 앞으로 추가 대출까지 받은 거라서 문제가 더 크다고 했죠. 그 일로 시댁은 뒤집어졌고 남편도 부모님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였어요. 아무리 인연 끊었다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경찰서며 법원이며 엄청 다니셨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주유소랑 집까지 팔아서 그 큰 빚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피해자지만 어쨌든 아버님 이름으로 대출받고 명의 빌려준 부분 때문에 빚 정리 못하면 아버님까지 엮여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빚은 가까스로 정리가 됐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그 길로 파산을 했고 집도 팔았기에 살 집까지 막막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망해도 먹고 살 돈이 있다고도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따로 있는 재산도 없으셨어요. 주유소가 꾸준히 잘 됐고 집도 있다 보니 따로 재산이 될 만한 것을 마련해 놓으신 것도 없으셨다 하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현명하게 처신해라 잔소리 하셔놓고 정작 어머님 아버님은 이럴 때 욕이 나게 쓸 대책 하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미웠던 시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대책 없이 망해버리니까 저도 눈앞이 컴컴해졌습니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이혼하지 않은 이상 저희 시부모님이고 가족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래 사시던 집 팔고 훨씬 작고 오래된 집 전세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것도 계약 사기 비스무리하게 당하셔서 계약금도 날리고 그 집에도 결국 못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원래 있던 집도 팔았는데 그 집까지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 한순간 살 곳까지 없어지신 셈이었죠. 결국 저희 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과 저도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보니 그 상황이 너무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장 가실 데가 없게 됐는데 시부모님을 노숙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결국 저희 집으로 임시로 모시게 되었고 남편과 제가 지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급하게 다른 집이라도 찾아보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저 무시하던 시부모님은 쫄딱 망해서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맨날 신세한탄하셨고 기도 팍 죽으셨죠. 저도 이미 저렇게 기죽으셨는데 저까지 나서고 싶지는 않아서 암소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기엔 서로 껄끄럽고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제 얘기를 듣고 우리 건물에 집 하나가 나갔다고 거기 들어와서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신 겁니다. 집세도 안 받는다고요. 원룸이라고는 하지만 주방 겸 싱크대가 있는 공간하고 가벽 같은 벽을 중간에 두고 방도 따로 있었다 보니 엄청 작은 구조는 아니었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 원래 사시던 넓고 좋은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두 분 사실 거니까 한동안은 지내실만 할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 똑같으셨는지 거기서 살겠다고 하셨고요.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좀 달라지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사부인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우리가 얼른 다시 자리 잡아서 빨리 나가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때까지도 어떻게든 그 사기꾼을 잡아서 다시 주유소와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은 충격으로 누워만 지내실 정도로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현실을 받아들이시기까지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회복을 좀 하시고 현실을 겨우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이라고 마냥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어머님, 아버님도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시는 분 공장에 일을 도와주러 가셨고 어머님도 일을 좀 찾아보셨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집에만 내내 계셨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한테 혹시 김밥집에 자리 있으면 같이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하셨대요. 저희 엄마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다고요. 그 상황이 되니 저는 참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 구멍가게 같은 김밥 장사한다고 김밥 팔아서 풀칠이나 하느냐며 무시하셨는데 결국 시부모님 두 분 다 저희 엄마 건물에서 세도 못 내고 신세지며 사시고 심지어 저희 엄마 김밥집에서 어머님은 일까지 하시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게 거들먹거리시더니 쌤통이다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희 남편도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고 시부모님도 주눅 들어 있으신 모습 보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 무시하고 잘난 척하지 않으셨더라면 시부모님이나 저나 이렇게 껄끄럽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저한테 그때 미안했다고 이렇게 사부인에게 빚지면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저나 사부인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이 너무 진심 같으셔서 그때 저도 마음에 남아있던 앙금이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다시 왕래하면서 지내는데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사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달라지셨고요. 예전엔 정말 얼굴도 뵙기 싫을 정도로 얄밉고 싫었었는데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의 상황이 좀 나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잘 나가는 주유소 운영하면서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시던 우리 시부모님. 이제는 사돈네 건물에 있는 원룸에서 새도 없이 살면서 사돈네 가게에서 일하시며 살게 되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 일로 깨달으신 것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내가 당장 잘났다고 남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남보다 못나 보인다고 기죽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인심 잃지 않고 살아가야 나중에도 그 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